안녕하세요. 차기호수와 Mathematics for Physics 멤버십 코스로 22번째 시간인데, 우리 지난 시간부터 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행렬을 공부했죠. 행렬 마치고 텐서를 했는데, 첫 번째 시간에는 스칼라와 벡터를 복습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텐서가 스칼라와 벡터와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죠. 다시 지난번에 복습한 거 다시 한번 잠깐 보면, 고등학교 때는 스칼라와 벡터를 그냥 크기와 방향, 크기만 있는 것은 스칼라, 크기와 방향이 있는 것이 벡터, 이렇게 했는데, 우리 대학교에 들어오면 어떤다고 그랬습니까? 먼저 물리량을 정의하고, 물리량은 자연현상을 숫자로 대표하는 것인데, 그 숫자로 대표하는 것을 스칼라와 벡터로 구분할 수가 있다. 스칼라는 숫자 하나로 대표되고, 벡터는 3차원에서는 숫자 3개로 대표되더라 라고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더 전문적으로는 무엇으로 정의해야지 되냐면 기준계의 좌표축 회전으로 정의해야지 된다 라고 했죠. 그래서 좌표축 회전을 하더라도 바뀌지 않는 양은 스칼라고, 좌표축 회전을 하면 위치 벡터의 성분들이 이것처럼 이렇게 바뀌는데, X'은 회전된 좌표의 X좌표죠. X'은 X 코사인 세타 더하기 Y 사인 세타, Y'은 마이너스 X 사인 세타 더하기 Y 코사인 세타, 이렇게 변하는데, 벡터라면 벡터의 성분들이 바로 X좌표와 Y좌표와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변해야지만 벡터다라고 얘기한다라고 했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연법칙을 적용하려면 먼저 기준계를 정해야지 되는데, 기준계는 내 맘대로 정하는데, 기준계를 정한다는 것은 원점 정하고 좌표축 방향 정한다는 것이죠. 근데 좌표축 방향을 바꾸더라도, 회전을 하더라도 어때야 됩니까? 그때 회전을 할 것 같으면, 좌표축 방향을 회전하면 스칼라는 숫자가 안 바뀌는데 벡터의 성분들은 숫자가 바뀌죠. 그랬을 때 그 벡터들이 똑같은 방법으로 바뀌지 않으면 좀 곤란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스칼라인 항들로 이루어진 식은 좌표축 회전에 대해서 어떤 항도 변하지 않아야 되니까 모든 항이 다 스칼라야 되고, 그 다음에 벡터인 항들로 이루어진 식은 좌표축 회전에 대해서 항들이 다 똑같은 방법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거기에 써 있는 벡터들은 그래서 다 똑같은 방법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이든지 항들이 스칼라면 스칼라, 벡터면 벡터. 이건 무엇과 함께 아주 중요한 것이냐면, 우리 차원 해석했었죠. 항들의 차원이 다 같아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차원만 같을 뿐 아니라 항들이 스칼라인지 벡터인지에 대한 성질도 같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벡터를 더하고 곱할 때, 벡터를 더하는 것은 또 벡터가 됐으니까 걱정이 없는데, 벡터를 곱하면 어떻게 되느냐? 숫자 3개와 숫자 3개를 곱했을 때 그거 가지고 숫자를 하나 만드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였습니까? 스칼라로 만드는 거였죠. 그 다음에 숫자 3개로 만드는 거, 이게 바로 뭐였어요? 벡터와 벡터를 곱해서 벡터로 만드는 것인데, 3개와 3개를 곱하면 사실은 전부에서 몇 개가 나옵니까? 9개가 나오죠. 이 9개를 그대로 다 쓰면 그게 바로 텐서가 되는데, 그런 식으로 만든 텐서를 뭐라고 부르냐면 다이에딕이라고 부릅니다. 다이에딕은 2개를 나란히 써놨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어요. 그러면 텐서는 전부 다 다이에딕이어야지만 되느냐? 다이에딕은 벡터 2개를 나란히 써놓은 것인데,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텐서의 성질을 만족하면 텐서인데, 텐서의 성질을 만족하는 거, 그 다음에 텐서의 성질이 무엇인지를 아는데, 이 다이에딕이 쉽게 우리한테 알려주니까 오늘은 이 다이에딕을 공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앞에서 좌표계 회전하는 식을 구했었죠. 이 식을 어떻게 구했습니까? 우리 짝짝짝짝 해가지고 구한 거 생각납니까? 바로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어떻게도 구할 수가 있냐면 다르게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위치 벡터가 이렇게 있으면 위치 벡터를 이렇게 성분과 단위 벡터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x, y, z 이런 식으로 쓰면은 나중에 한꺼번에 쓸 때 복잡하니까 이걸 x1, x2, x3 이렇게 쓰겠어요. 그러면 x방향의 단위 벡터도 x1 hat, Y방향의 단위 벡터도 x2 이런 식으로 쓰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좌표축을 회전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 단위 벡터들이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x1 프라임 단위 벡터, x2 프라임 단위 벡터, x3 프라임 단위 벡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고 하겠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똑같은 위치 벡터를 그 좌표축에서
표현할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x1 프라임의 단위 벡터에다가 그 단위 벡터의 성분 x1 프라임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저 위의 것은 첫 번째 좌표축에서 표현한 것이고 뒤의 것은 회전한 좌표축에서 표현한 것, 우리가 이것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우리 새로운 성분과 나중 성분 사이의 관계식을 바로 구할 수 있는데,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자, 이게 바로 위치 벡터를 프라임 기준계에서 쓴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이거는 원래 기준계에서 쓴 것입니다. 이 양변에다가 무엇을 스칼라 곱하냐면 x1 프라임을 스칼라 곱하겠습니다. 스칼라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어떻게 하는지 알죠? 이게 스칼라 곱만 하면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x1 프라임 스칼라 곱 x1 프라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단위 벡터를 스칼라 곱하면 1 되죠. 근데 다른 단위 벡터를 스칼라 곱하면 뭐가 됩니까? 0 되죠. 그래서 이 결과는 뭐만 남냐면 x1 프라임만 남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x1 프라임만 남는데, 요 두 번째 여기다가 x1 프라임을 스칼라 곱할 것 같으면 이건 세 항이 전부 다 살아남죠. x1 프라임 스칼라 곱 x1 헷 곱하기 x1 뭐 이런 식으로 살아남죠. 그 다음에 양변에 x2 프라임의 헷을 또 할 것 같으면 뭐만 나오냐면 x2 프라임만 나옵니다. 그럼 여기도 이런 세 개의 식이 생기고, 요 x3 프라임 헷을 스칼라 곱할 것 같으면 x3 프라임만 살아남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 이 세 식을 우리 어떻게든 표현할 수가 있냐면 행렬식으로 간단히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x1 프라임, x2 프라임, x3 프라임, 이것은 회전한 좌표축에 대한 성분들이죠. 이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우변을 행렬식으로 쓸 것 같으면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x1, x2, x3는 이게 뭐예요? 회전하기 전에 좌표축에 대한 성분들이죠. 그리고 요걸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다 이렇게 곱한 거, 요거를 좌표계 변환 행렬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좌표계 변환 행렬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까 예로 든 거, 아까 예로 든 게 뭐였습니까? X축하고 Y축을 세타만큼 회전하는 거죠. 이거는 무엇에 대해서 회전하는 것이냐면 Z축에 대해서 회전하는 것입니다. 그 예를 한번 들어보겠어요. 이렇게 Z축에 대해서 세타만큼 이렇게 회전할 것 같으면, 그러면 각 축 사이의 스칼라 곱을 바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x1 프라임 헷하고 x1 헷을 스칼라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 둘 사이는 사이각이 세타죠. 그러니까 크기는 1이니까, 단위 벡터의 크기는 1이니까 그냥 코사인 세타가 되겠어요. 근데 x1 프라임하고 x2하고, 다시 말하면 x 프라임 축하고 y 축하고 사이각이 얼마입니까? 90도 빼기 세타죠. 90도 빼기 세타의 코사인은 뭐가 돼요? 사인 세타가 되죠. 그리고 x1 축하고 x3 축, z축하고는 수직이니까 이거 0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요 스칼라 곱을 다 계산할 수가 있는데, 여기 x2 프라임과 y 프라임과 x는 역시 이건 어떻게 되냐면 90도 더하기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뭐가 되냐면 코사인 90도 더하기 세타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되겠어요. 그리고 x2 프라임 스칼라 곱 x2 헷은 코사인 세타가 되고, 요건 이제 0이 되죠. 그리고 Z축하고는 자신하고만 1이고 나머지 x1, x2하고는 0이 되죠. 요것들을 여기다 그대로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겠어요. 그대로 대입했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대입했어요. 그리고 요걸 다시 한번 풀어보겠어요. 이게 바로 이제 좌표계 변환 행렬인데, 이렇게 행렬식으로 된 것을 풀어서 쓰면 어떻게 됩니까? x1 프라임은 x1 코사인 세타 더하기 x2 사인 세타 이렇게 되죠. x1 코사인 세타 더하기 x2 사인 세타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x2 프라임은 마이너스 x1 사인 세타 더하기 x2 코사인 세타, 그리고 x3 프라임은 x3, 이게 앞에서 우리가 구한 것과 똑같죠. 그래서 아까 한 식으로 변환 행렬을 구하더라도 똑같은 변환 행렬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고, 이렇게 행렬식으로 쓴 것을 문자로 표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R'은 AR에서 이 A가 바로 뭐냐면 좌표계 변환 행렬은 어때요? 정자로 된 고딕체로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A라는 행렬에다가 R을 이렇게 곱하면 바로 이게 되겠습니다. 이걸 성분별로 쓰면 어떻게 됩니까? 성분별로 XI 프라임은 여기 그대로 쓴 거예요. XI 프라임은 J는 1부터 3 해서 AIJ가 요 좌표계 변환 행렬의 성분들이죠. 그래서 여기 A11은 코사인 세타고, A12는 사인 세타고, A13는 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AIJ, XJ 해가지고 J를 1부터 3까지 더한 게 바로 이 첫 번째 식이 되죠.
i가 1일 때, i가 2일 때는 두 번째 식이 되고, i가 3일 때는 세 번째 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좌표계 변환 행렬을 이렇게 적용한 것을 이렇게 문자로 표시하면 좌표처럼 되고, 성분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두 개처럼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벡터든지 이런 것을 만족해야지만 벡터라고 우리 얘기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가 스칼라와 벡터는 기준계의 좌표적 회전알에서 바뀌지 않는 게 스칼라고, 기준계의 좌표적 회전알에서 위치 벡터처럼 바뀌는 거를 이제 벡터라고 했는데, 이 벡터를 그래서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위치 벡터가 이렇게 바뀐다면 R'은 AR이라면 모든 벡터가 어떻게 바뀌어야지 되겠어요? F' 벡터는 AF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두 벡터의 스칼라 곱을 한다고 하면, 자, 여기다가 F라는 벡터하고 G라는 벡터를 스칼라 곱하는 것을, 우리 스칼라 곱은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이걸 행렬로 표시하면 트랜스포즈, 우리 행렬할 때 배웠습니다. 스칼라 곱하면 각각의 성분 순서대로 맞춰서 다 더하는 게 어떻게 하면 구해집니까? 트랜스포즈에서 원래 거하고 곱하면 그렇게 되죠. 그래서 스칼라 곱을 표시하는 방법이 F의 스칼라 트랜스포즈 곱하기 G 하면 F라는 벡터와 G라는 벡터의 스칼라 곱이 됩니다. 근데 스칼라는 어떤 성질이 있어야지 돼요? 회전한 다음에 거를 F' 트랜스포즈 G'이라고 하고, 회전하기 전을 F 트랜스포즈 G라고 하면 이 두 개가 같다고 하는 것이 스칼라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F'하고 G'을 이걸 이용해서 쓰겠습니다. 자, 어떻게 쓸 수가 있겠어요? F' 트랜스포즈 G'은 F'은 AF니까 AF의 트랜스포즈 AG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 행렬할 때 배웠습니다. 두 개를 곱해서 트랜스포즈한 건 어떤 거와 같습니까? 순서를 바꿔서 트랜스포즈한 거 같죠. 그래서 F 트랜스포즈 A 트랜스포즈 하고서 AG 이렇게 됐죠. 자, 이거 곱하는 걸 순서를 뭘 먼저 바꾸냐면, 가운데 있는 A 트랜스포즈하고 A를 먼저 한다고 하겠습니다. 여기다 가로를 쳐놨어요. 근데 이 결과가 무엇과 같아져야지 돼요? F 트랜스포즈 G하고 같아져야 되죠.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에 있는, 요 가로 속에 있는 게 무엇이 돼야 되겠어요? 아이덴티티 행렬이 돼야 되겠죠. 근데 어떤 것을 트랜스포즈한 것과 자신과 곱했는데 아이덴티티가 되면 그 얘기는 뭐냐면, 트랜스포즈를 시키면 바로 역행렬이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직교 행렬이죠. 그래서 여기 좌표계의 변환 행렬이 되려면 반드시 직교 행렬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 예를 한번 봤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뭐 할 때 본 거였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행렬 배울 때 물리에서 자주 쓰이는 행렬에는 네 가지가 있는데, 대칭 행렬, 허미션 행렬, 직교 행렬, 유니타리 행렬 이랬고, 대칭 행렬과 직교 행렬은 우리 거시세계 물리학, 뉴턴 물리학에서 사용하는 거라면, 허미션 행렬과 유니타리 행렬은 우리 양자역학에 사용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허미션 행렬과 유니타리 행렬의 특징은 뭐냐면, 행렬 요소가 복소수여도 되는 거죠. 복소수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게 대칭 행렬과 직교 행렬 이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대칭 행렬과 허미션 행렬은 물리량에 적용이 되고, 직교 행렬과 유니타리 행렬은 변환에 이용이 된다고 했는데, 지금 방금 좌표계 변환을 보인 것이 바로 이 직교 행렬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직교 행렬은 어떻습니까? 트랜스포즈 한 거에다가 자기 자신 곱하니까 1이 되니까 이게 바로 크기를 변화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스칼라 곱의 특징, 스칼라의 특징이 좌표계 회전을 해도 크기를 바꾸지 않아야 되죠. 바로 이런 직교 행렬이나 유니타리 행렬이 그런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이에딕을 이제 소개하겠습니다. 다이에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벡터 두 개를 나란히 쓴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벡터를 이렇게 대표한다고 하면, F라는 벡터를 여기 F1, F2, F3라는 행렬을 이렇게 표시했었죠. 이건 뭡니까? 기둥 행렬입니다. 열 행렬로 표시하고, 우리 요 변환을 어떻게 해도 이렇게 성분으로 하면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걸 봤죠. 다이에딕은 뭐냐면, 이런 벡터 두 개를 나란히 쓴 것입니다. 이렇게 나란히 쓰면 F라는 벡터를 성분으로 쓰고 G라는 벡터를 성분으로 썼어요. 이걸 쭉 다 풀면 어떻게 됩니까? X1 햇, X1 햇. 이 X1 햇과 X1 햇은 덧도 없고 크로스도 없죠. 그냥 나란히 쓴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F1 G1이 되고, X1 햇, X2 햇,
F1, G2 이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되죠. 그러면 여기에 단위 벡터는 빼고서 요 놈들만 요 9개니까 요거 행렬로 이렇게 정의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대표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위 벡터를 정의한 것도 여기 단위 벡터를 빼고서 이렇게 열 벡터를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도 단위 벡터를 빼고서 이렇게 행렬로 이렇게 대표를 했습니다. 요게 바로 다이에딕의 성분을 이렇게 대표하는 것이고, 다이에딕은 숫자 몇 개로 대표가 돼요? 9개로 대표되죠. 벡터는 3개로 대표되니까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열 벡터로. 자, 다이에딕은 9개의 숫자로 대표되니까 3x3 행렬로 이렇게 표현한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한꺼번에 어떻게 표시할 수가 있냐면 T는 F 벡터, G 벡터를 나란히 쓴 것이다. 그리고 이 T라는 행렬의 I번째, J번째 성분, 행렬은 여기 인덱스가 2개 있죠. 그래서 행이 I고 열이 J인 성분은 뭐가 돼요? 여기서 보니까 FIGJ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다이에딕이라는 텐서의 성분을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다이에딕은 행렬이지만 이게 바로 텐서의 성질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자, 이제 텐서의 성질이 만족해야 되는 게 바로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자, 다이에딕은 어떤 성질을 만족하냐면 좌표계 회전에 대해서 좌표계를 회전시켰어요. 그래서 다이에딕의 좌표계를 회전시키면 F라는 벡터가 F'이 되고 G라는 벡터가 G'이 되겠죠. 자, 그걸 그대로 곱했죠. 그냥 여기다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래서 앞에다 F'을 원래 걸로 썼고 G' 이렇게 썼죠. 이걸 전부 다 이렇게 풀 것 같으면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K하고 L이 이제 1에서부터 3까지 각각 변하는데 앞에 있는 AIK, AJL 하고서 FK, GL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FK, GL을 우리 여기서 FIGJ를 TIJ로 표현했다면 이건 뭘 표시할 수가 있겠어요? TKL로 표시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TKL로 이렇게 표시했을 때 이렇게 회전에 대해서 이런 성질을 갖는 것을 텐서라고 합니다. 다이에딕이 바로 이런 성질을 갖고 있죠. 다이에딕은 다이에딕을 벡터를 나란히 써놓은 거여서 벡터가 갖는 성질을 그대로 썼더니 텐서가 갖는 성질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이에딕이 텐서인 조건은 뭐냐면 좌표계 회전에 대해서 이런 성질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텐서는 인덱스가 2개 있는데 I라는 인덱스에 대해서 그 변환 행렬 AIK, DK, L이 DK가 가고, 그 다음에 J라는 인덱스에 대해서 또 IJL, TKL 뒤에 거 이렇게 해서 변환하는, 이게 바로 텐서가 될 조건인데, 텐서도 스칼라나 벡터처럼 좌표계 회전에 대해서 정의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텐서를 아까 스칼라, 벡터, 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텐서를 어떻게도 얘기할 수가 있냐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랭크가 0인 텐서, 이게 바로 스칼라입니다. 이 경우는 어때요? 좌표계 회전을 하도 안 바뀌는 거. 알파가 스칼라라면 알파 프라임은 알파 이렇게 되겠어요. 벡터를 뭐라고 그러냐면 랭크가 1인 텐서다. 이거를 특별히 벡터라고 부르는 것인데, 이건 좌표계 회전에 대해서 여기 인덱스 I가 IJ, FJ 이런 식으로 변환하는 거죠. 그리고 랭크가 2인 텐서, 그게 우리가 이제 텐서라고 얘기한 것인데, 여기는 인덱스가 2개 있습니다. 그래서 I라는 인덱스에 대해서 AIK, 그 다음에 J라는 인덱스에 대해서 AJL로 변환을 하는 거죠. 똑같이 2개가 이렇게 변환하는 거, 이걸 이제 랭크가 2인 텐서. 그래서 이 텐서가 자꾸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물리에서는 이 텐서도 별로 잘 안 나오고 가끔 나옵니다. 몇 가지 특별히 나오는 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는 여기에 인덱스가 많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텐서가, 랭크가 높은 텐서가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간단히 랭크가 3인 텐서는 어떤 거냐면 인덱스가 하나 더 있는 거겠어요. 그리고 그 인덱스에 대해서 각각의 인덱스가 좌표계 회전에 대해서 좌표계 회전의 똑같은 행렬, 그 좌표계 회전 행렬에 의해서 AIL, AJM, AKN 하는 식으로 LMN이라는 인덱스가 IJK로 변환되는 거,
이것을 이제 랭크가 3인, 랭크가 3인 텐서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인덱스가 몇 개 있느냐에 따라서 인덱스가 하나도 없으면 스칼라고, 인덱스가 하나 있으면 랭크가 1인 텐서인데 그게 벡터고, 그 다음에 인덱스가 2개면 랭크가 2인 텐서인데 그걸 우리가 흔히 텐서라고 하고, 또 인덱스가 3개면 랭크가 3인 텐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일단 텐서란 아무거나 그냥 다 텐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스칼라와 벡터가 좌표계 회전에 대해서 특별한 성질을 만족하는 것을 스칼라와 벡터라고 했듯이 텐서도 바로 그런 특별한 성질을 만족해야 되는데, 우리 뭘 합니까? 텐서를 표시한 것도 인덱스가 2개고 보통 행렬도 인덱스가 2개니까 행렬하고 텐서하고 어떻게 구분하는지 좀 궁금하죠. 그래서 그걸 잠깐 설명하면, 텐서 tij 이렇게 인덱스 2개가 있습니다. 행렬은 n by m 행렬, 그리고 mij 이렇게 표시하죠. 그랬을 때 텐서에서는 ij가 반드시 1에서 3까지 값만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첨자가 2개이고 9개의 숫자로 구성되어야지만 텐서다. 텐서는 반드시 랭크가 2인 텐서를 우리 얘기하죠. 랭크가 2인 텐서는 9개의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행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뭐 3x3 행렬도 있을 수 있지만 n by m 행렬에서 숫자는 n 곱하기 m개의 숫자를 갖다가 나열하는 것이 일반적인 행렬이겠죠. 그리고 스칼라 벡터와 함께 물량을 대표하는 데 이용이 됩니다. 어떤 물량이 스칼라인 물량이 있고 벡터인 물량이 있는 것처럼 어떤 물량이 텐서인 물량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관성 텐서, 관성 모먼트가 텐서로 표시되고, 뭐 이렇게 특별한 물리량들이 텐서로 표시되는 물리량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행렬은 물리량을 대표하는 양은 아닙니다. 여러 식들을 간단하게 표현할 때 행렬을 이용하는 것이죠. 아까 우리 변환 행렬 어땠습니까? ij라고 하는 변환 행렬은 식 3개를 한꺼번에 쓰는데 그 변환 행렬을 이용했죠. 그 변환 행렬도 어떻습니까? 3x3 변환 행렬이지만 그것이 어떤 물리량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텐서를 대표하는 기준계가 회전되면 순서가 바뀝니다. 그래서 텐서의 경우는 마치 벡터가, 스칼라는 회전하더라도 안 바뀌는 게 스칼라였죠. 벡터도 성분이 그 좌표축으로 회전하면 성분이 바뀌는 것처럼 텐서도 좌표축으로 회전하면 그 성분, 그 숫자가 바뀌어야만 되는데, 행렬을 구성하는 숫자들은 기준계와 직접 관계가 없어서 회전한다고 해서 숫자가 바뀐다거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텐서는 어떻습니까? 모양이 행렬이죠. 그래서 텐서를 행렬로 표현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건 텐서인데 이걸 행렬로 표시했다 이렇게 말해도 되겠어요. 근데 행렬이 텐서로 표현된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텐서로 표현되려면 특별히 만족해야 되는 성질이 있죠. 행렬은 어떻습니까? 그냥 숫자를 나열해 놨으면 그게 행렬이죠. 그래서 행렬이 텐서로 표현된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텐서의 첨자 ij는 무엇을 대표하냐면, i가 1일 때는 x축, i가 2일 때는 y축, i가 3일 때는 Z축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텐서의 인덱스는 이게 X축, Y축, Z축을 대표하는데, 행렬의 인덱스는 어떻습니까? 그런 좌표축과는 직접 관계가 없죠. 물론 좌표축과 관계 있는 행렬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직접 항상 이것이 좌표축과 관계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텐서 행렬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조금 혼동됐었는데 이제 텐서 행렬을 완전히 구분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앞으로 텐서에 대해서 몇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구체적으로 물리에서 이용이 되는 텐서의 예를 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더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